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만국민 대변인 뉴스 인사이다 전수미입니다. 경기 화성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 한 번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식사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갔지만 돌아오지 못했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쿠팡의 산업재해율 한국 평균의 10배, 건설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죠. 새벽 배송, 심야 노동, 완전 문제입니다. 그리고 쿠팡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똑같아요. 지병이다. 개인 사유다. 여러분, 사람이 수년 동안 계속 죽는데 이것이 개인 탓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밤샘 노동, 3회전 배송, 프레시백, 분류, 소분까지 다 떠넘기죠. 단가는 떨어지고 물량은 계속 올라갑니다. 노동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것 같다. 욕 먹을까봐 계속 일했다. 그리고 실제로 쓰러졌습니다. 이건 개인 책임이 아닙니다. 사회적 타살이죠. 쿠팡은 이제 노동자 소비자 갈등, 노노 갈등 뒤에 숨지 마십시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죽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적 합의 회피, 이제 끝입니다. 쿠팡, 과로 방지 대책 당장 내놓으십시오. 책임 있는 기업이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반복되는 죽음,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수미사이다. 오늘은 쿠팡의 책임 회피, 이제는 끝내야 였습니다. 네, 활기찬 월요일 아침 뉴인사 리듬으로 또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은혜 에디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초록초록 좋습니다. 밤새 또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소식들 와 있는데 특히 G20 우리를 기쁘게 할 소식들이 많이 쌓여 있다죠. 소개해 주시죠. 네, 주말 내내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프랑스, 독일, 인도, 브라질 등 4개국 정상과 연쇄회담 그리고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가졌는데요. 양국이 그간 한독 양국이 구축해온 강력한 파트너십을 에너지, 핵심 광물 협력 등 공통의 관심 분야로 더 강화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메르츠 총리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서 이웃인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다라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대중국 인식이 궁금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중국 전략 지금 고심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독일 총리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게 좀 이례적이거든요. 어떤 특정국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물어본다. 이게 좀 난감할 수 있고. 네, 그거를 대통령께서 참 잘 넘기신 게 아닌가 생각은 들긴 해요. 네, 즉답을 피했는데요. 곧바로 통일에 대한 주제로 좀 끌어갔습니다. 네. 이 대통령,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배울 게 많이 있다 하면서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숨겨놓은 노하우가 있다면 꼭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메르츠 총리 조금 빵 터지면서 비밀 노하우는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우리 마크롱 대통령이 정말 유명한데 잼며든 장면이 좀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 위대한 프랑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따스함에 잼며든 마크롱 볼 수 있었다죠. 네, 한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 내년 한국에 국빈 초청을 또 했습니다. 내년이 한국 프랑스 수교가 140주년 되는 해거든요.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계획해보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첨단 산업, 신재생 에너지, AI, 국방 등 협력을 강화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인도와의 만남은 모디
모디 총리가 먼저 좀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제안하면서 조선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어서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회동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 좋겠다,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고 룰라 대통령도 꼭 방문하고 싶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이제 노동자 소년공 출신으로서 두 분이 많은 접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룰라 대통령이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이 한국에 왔던 게 꽤나 좀 오래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방한을 했는데요. 그게 2005년입니다. 만약 방문이 성사되면 20년 만에 방한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룰라 대통령도 또 소년공 출신이다 네. 보니까 둘의 일종의 케미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분위기인데요. 두 정상 양국이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성공담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화기애애하게 대화 나눴습니다. 이번에 만났던 정상들과의 장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your view on China. We are trying to figure out our strategy on China. 노하우가 있으면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here is no secret know-how. 그리고 내년이 한국 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내년에는 꼭 방한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빈으로 아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상선언문은 바로 나오기가 힘든데 불참한 미국을 보란 듯이 했던 걸까요? 첫날 바로 정상선언문이 나왔다고 하죠?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먼저 정상선언문에서 쾌거가 좀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공식화가 됐습니다. 정상선언문 마지막 항목인 122항에서 우리는 2026년 의장국 미국에 협력하고 2027년 영국 그리고 2028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라고 적시가 됐습니다. G20 2010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는데요. 18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임기 첫 해에 UN 안보리 의장국 수행,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서 G20 의장국까지 수임해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을 앞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 보이콧했던 미국은 G20 선언 채택하지 말라. 남아공은 정면 돌파로 이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회의가 개막하기도 전부터 미국이 G20 정상회의를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물론이고 미국을 대표하는 그 누구도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내용 의제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정상선언문에 포함이 되면 우리는 반대할 거다라고 미리부터 으름장을 놨고요. 여기에 트럼프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남아공 정부가 백인을 박해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죠.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겁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 보란 듯이 라마포사 대통령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제는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이다 라면서 첫날 선언문 채택을 밀어붙였습니다. 네. 좀 멋쟁이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보이콧을 미국이 했음에도 남아공이 의장국으로서 굴복을 하지 않는다. 선언문을 채택했는데 그럼 그 내용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선언문에는 다자주의 정신,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등에서의 영구적 평화, 기후변화의 심각성, 재생에너지 확대, 빈국의 부채 상환 부담 등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또 눈에 띄는 게요. 세계 무역기구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기후 위기 내용, 미국이 반대한 내용이 들어간 것도 내용이지만 일방적 무역 관행 이거 역시 미국을 향해서 미국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합의하지 않은 선언문 발표됐다고 발끈했지만 남아공은 이미 그전에 또 이미 앞서서 미국은 불참하기 때문에 G20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언문이 회원국들의 압도적 과반수가 채택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를 좀 반대하는 정상들의 민심을 읽어볼 수 있는 뉴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중일 갈등도 불만했는데 G20에서 다카이치와 리창이 만날까 이게 핵심 사안이었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네, 지금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때문에 계속해서 보복을 좀 높여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국제 무대로까지 좀 확대가 됐습니다. G20 정상들이 단체 사진 촬영 현장 주목이 됐는데 다카이치 총리 다른 나라 정상들과는 막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막 엄청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딱 한 사람 리창 중국 총리와는 눈길도 안 마주친 게 또 포착이 됐습니다. 원래 말씀하신 대로 G20 계기로 양 정상이 좀 만나서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 연출되지 않았고 중국 정부 일찌감치 다카이치 발언 철회를 촉구하면서 일본 총리 만날 일이 없다라고 단칼에 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시각에 왕이 외교부장은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일본이 건드리면 안 되는 레드라인을 넘었다. 타이완 간섭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중국과 일본이 살얼음판을 보이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까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또 이런 말을 하죠. 전범국의 이제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거다. 결국엔 다카이치 SNS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와중에 또 SNS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이 휘토류까지 끊겠다라는 기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력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 SNS에 정작 옷을 고르는데 몇 시간을 썼다 이런 얘기를 G20 출국에 앞서서 남긴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요. 이게 안도 히로시 참정당 의원의 어떤 조언에서부터 좀 발단이 된 건데 이 안도 의원이 앞으로 총리님을 비롯한 강요 여러분은 세계 각국 정상들과 협상해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일본 최고의 원단을 쓰고 최고의 장인이 만든 옷을 입고 외교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값싼 옷으로 나서면 얕보인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조언도 우리 생각엔 뭐 저런 말을 하나 싶긴 한데 이걸 가지고 다카이치 총리가 X에다가 대고 계속 의원의 말이 맴돌았다. 그러면서 세탁소에서 찾은 옷들 중에 값싸게 보이지 않는 옷,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는데 몇 시간을 들였다. 외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옷을 무리해서라도 하나쯤은 사야 되는 걸까나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첫 번째 시작이 대만 유사시에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다카이치가 하니까 중국 측에서 외교관이 이거 참 목을 베어버리겠다. 이게 결국 일본 측의 도발로 시작된 전쟁인데 이게 마운트 할 수 있는 옷 이것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정확히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옷이 아니라 마운트를 점할 수 있는 옷이라고 네. 표현을 해서 그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동물 키우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동물들끼리 등 위에 올라타는 행위 그거를 말하는 거죠. 마운트. 그리고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상대를 제압한다. 이렇게도 좀 쓰입니다. 그런데 외교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렇죠. 국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너무 좀 어휘력이 천박하다. 이런 말까지 좀 나왔고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옷 타령하는 거는 또 괜찮냐. 너무 한가한 타령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일본 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일본이 대리인으로서 중국과 싸우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앞으로도 이 선 넘는 외교 어디까지 갈 건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소식 한번 가보죠. 특검 소식이 또 있다고 하죠. 네,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서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2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13일에 국회로 보고가 됐고요. 오는 27일 표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범민주당이 다수석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아마도 가결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달 초쯤에 영장심사 진행될 겁니다. 특검은 벌써부터 의견서 PPT 준비하고 있고요. 또 김태호 의원, 김용태 의원 등 조사하면서 현역 의원 진술에도 확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번 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추경호가 표결에 대해서 어떤 방해할 의도가 있었냐 이게 핵심 쟁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관련해서 특검은 최근에 윤석열이 한덕수 재판에 나와서 증인으로 한 발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때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한테 전화하지 않았냐, 무슨 말을 했냐라고 윤석열에게 물었거든요. 여기에 윤석열은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여튼 계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하지 말라는 협조 요청 또는 지시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게 특검의 의심입니다.
네, 결국엔 계엄의 밤에 윤석열과 추경호 통화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도 특검에서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 내용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한덕수 전 총리 일정도 있죠. 네, 오는 26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 그리고 내란 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 만큼 이 한덕수 재판 결과가 다른 재판에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한 전 총리 재판 모든 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재판부의 속전속결 진행이 한몫을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10월에는 매주 한 차례 진행되고 또 11월에는 매주 두 차례씩 재판을 열었거든요. 또 이런 속전속결에 있어서 이진관 담당 재판 판사님의 네. 또 실력, 의지 이런 게 좀 눈에 띈 것도 사실입니다. 네. 우리 이진관 판사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되고 계신데요. 주요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즉각 과태료 때려버리고 구인영장도 발부했고요. 재판 진행 그 김용현의 변호사가 엄청나게 방해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감치 선고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덕수가 계속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총리로서 뭘 하신 거냐 이렇게 또 사이다 꼬집기도 했고요. 또 특검 측에 더 센 형량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넣으라고 공소장 변경까지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이진관 재판관 재판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강제 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결국엔 추경호 향해서 부총리도 하신 분이 일침을 가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국민적 사이다 시원함을 주고 있는 이진관 판사 응원하게 됩니다. 네. 또 국민의힘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립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얘기하면서 장외투쟁에 이렇게 시작했다고요? 네, 지금 12.3 비상계엄 이제 곧 1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난주 토요일부터 12월 2일까지 거의 매일 전국을 돌면서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여론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외 여론전으로 좀 막아보겠다라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는 부산, 일요일에는 경남 창원을 찾았습니다. 집회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이 저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그때까지, 그래서 이재명이 저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제대로 피날 것 같아요. 피날 것 같죠. 아니,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도 없는 국민의힘 장동혁이 화가 난 걸까요? 부산에서 장애투쟁하자 부산의 어떤 깨시민께서 장동혁 물러나 정신 차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켜보는 국민도 어떻게 1년 내내 저 지경이고 하나도 반성도 변화도 없을까 싶으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황교안이랑도 같이 가겠다, 정광훈이랑도 손잡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민주당은 내란 1년을 앞두고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보다 국민대회가 아니라 극우대회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 사법부가 내란 종식 방해하고 있다면서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내란 세력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정청래 대표 역시 재판 중계로 너무도 초라하고 비루한 윤석열을 다시 보면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옹호 세력에게 누가 마음을 열어주겠냐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네, 이런 여야 여론전 장애투쟁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더 망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일침을 가하는 것 같네요. 민주당 내부도 좀 소식이 있죠? 네, 좀 시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뉴스토마토 보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의 4개국 순방 외교전에 나선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이른바 1인 1표제, 당원 당규 개정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도부에서는 충분한 소통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일부 의원들은 추진 과정과 당원 투표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 중 16.8%밖에 참여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에 이현주 의원은 압도적 찬성이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과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강경 당원만 바라본 처사라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법사위 소속 전현희 의원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며 모든 안을 지도부와 논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서영교 의원의 논란까지 이어지며 당내 분열 양상이 선명해지는 모양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이건 당원의 뜻이다. 1인 1표가 대세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있는 모양이죠.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를 놓고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7일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당원 여론조사, 당원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86.8%의 찬성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전에 대해서 좀 졸속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 속에서 졸속 추진하면 안 된다.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개혁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리고 또 일반 유권자 대비 영남 지역 대표성이 너무 과소대표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네, 결국은 1인 1표제에 대해서 친명계 대표적인 단체라고 볼 수 있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관련 논평을 내놨다고 하죠. 네, 당원들이 원하는 건 진짜 당원 주권이다.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당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압도적인 찬성을 기록하긴 했는데 정작 권리당원의 83.19%가 불참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G20 해외 순방에 나간 요 시점에 진행을 한 거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권리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 대표는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선거 1인 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병기 원내대표 법사위에 경고를 했는데 뒷감당 알아서 해라. 법사위와 김병기 원내대표 갈등이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9일 법사위의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집단 항명을 했던 검사장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요거에서 좀 비롯된 문제인데요. 네. 의원들의 고발 예고 기자회견 직후 김병기 원내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민감한 사안인데 왜 사전 조율도 없이 이렇게 하냐. 뒷감당은 법사위에서 해야 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 뒷감당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에 여러 번 고발할 거라고 말도 했었고 장관과도 소통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어제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간담회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관련 질문 나왔거든요. 전 의원, 원내 지도부와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이번 사안은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다. 법사위의 활동 모두를 지도부와 건건히 논의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각 의원들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내와도 소통할 때 이 문제를 우리가 법사위는 고발 예정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 화난 것 같던데요.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하라고. 저희가 원내와 더 잘 소통하고 앞으로 더 상의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감당은 잘할 수는 있으신 거죠? 뒷감당 잘할 수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번 사안은 당대표 이름으로 한 고발 조치가 아닙니다. 법사위 의원들이, 그러니까 당대표 이름으로 하면 이제 한 명만 고발자가 되고 피고발인이 적시가 되는데요. 이 사안은 법사위에 방금 말씀드린 민주당과 법리학관 의원들이 개인 이름을 연명을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사전에 이 고발 여부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라든지 좀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법사위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일일이 이 지도부와 논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도 공개되는데 부적절 오찬 이것도 뭔가요? 네, 지지자와 나눈 메시지가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네. 강경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병기 대표가 작심 발언을 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당내에서 좀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 대통령이 한창 지금 순방하고 계신데 이 순방 성과가 묻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논란이 될 만한 일을 좀 자제하자라고 공개 당부했는데도 내란 재판부 도입을 비롯해서 항명검사장 18명 고발까지 지도부와 협의되지 않은 돌출 언행이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작심하고 분노를 표출한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순방 중에 당내 이슈들 이어졌던 걸 좀 보면요. 유엔 총회 때는 조희대 청문회 추진이 됐었고 에이펙 정상회의 때는 대통령 재판중지법 요게 좀 재점화가 됐었고요. 이번에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 때 항명검사장 고발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니 내란 청산에 힘쓰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왜 열심히 하는 의원들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화내고 네. 방해하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네,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상황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인사이드 리듬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이현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